네, 2020년이 시작한 지 한 5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루하루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이죠. 거의 한 2시간 단위로 헤드라인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완전 들썩들썩하죠. 진짜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정말. 네, 추미애 장관 임명되기 전에 갑자기 측근 소환하고 검찰이. 그러고 나서 추미애 장관이 임명식을 하는데 거기 팩트 수사 발표를 하고 대통령 신년사를 다 시청장이 말아먹죠. 지가 현충원 가가지고 대통령 흉내를 내면서. 언론들은 윤비어 청가를 부르면서 윤석열 대통령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안철수가 와요. 윤석열이 나대면서 안철수가 복귀한다는 뉴스가 몇 시간 만에 묻혀버렸어. 그리고 나서 언론이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더니 황교안을 씹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교안하고 태극기하고 정광훈하고 같은 그룹이다 하면서 엄청 씹기 시작하면서 거의 황교안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극으로 모는 분위기인 거예요. 황교안을 코너로 몰고 있어요. 대통령 신년사 하면서 추미애 장관 임명하는데 갑자기 검찰 조정이 아침 일찍부터 현충원 가가지고 신장갑 끼고서는 바른검찰 되겠다고 하면서 그 언론에 확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 신년사를 그 기자들이 카메라 기자들 앞에서 하면서 일일이 악수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아. 그러니까 이제 언론하고 이제 스킨십을 키우겠다라는 거죠. 왜? 언론이 자기를 가장 많이 도와줬으니까. 그리고 사실상 지금 언론과 이 윤석열 검찰은 뭔가 이 거래가 거의 끝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새해가 시작되고 황교안을 밀어내면서 급속도로 이 윤비어 청가를 부르는 게 너무나 노골적이에요. 특히 중앙일보는 너무 노골적이에요. 이제는 믿을 게 성렬이 언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막 그 카메라 기자들 앞에서 이쁘게 찍어줘. 통로 지나갈 때, 나 이상하게 찍지 말고, 너무 이상하게 찍지 말고, 이쁘게 찍어줘.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아. 건강하시고. 네, 보니까는 눈썹 문신 쫙 했고, 예전에도 느꼈지만 저 사람 얼굴에 턱에 보톡스 맞았구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 얼굴 박피하고, 피부 관리 받고. 그니까 지금 보니까는 그 언론 플래시를 받다는 거는 이미, 그러니까 몸이나 이런 거 좀 준비한 거야, 얼굴이나. 그 플래시 받을 거 생각하고. 대권 행보 가겠다라는 거죠. 결심을 굳혔다라는 건데 진짜 뻔뻔한 것 같아요. 아니 검찰은 자기가 수사에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진짜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본인이 검찰 항명하면서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들 다 내려가게 해놓고서 정작 본인은 책임을 안 져요. 이 사람. 너무 뻔뻔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는 그 검찰에서 그렇게 오래 버텨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과대평가된 사람이었던 거죠. 말해서 우리는 킹메이커야. 나는 밤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조중동들이 정말 크게 얘네들이 많이 감들이 줄었구나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윤석열을 띄우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훨씬 더 세진다라는 것들을 얘네들은 지금 몇 달간의 학습을 통해서 못 본 것 같은 거예요. 훨씬 더 민주당을 지지하고 대통령을 지지하고 조국을 지지하게 된 그룹이 그 조국이 임명하기 전보다 많아졌어요, 여러분, 통계에서. 더더욱 민주당을 지지한다라, 조국 때문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 비율이 한 27%가 늘었어요, 여러분. 진짜 이명박근혜를 지나면서 이 세력이 여전히 꼼수를 부리고 사악한 건 맞지만은, 감각이 없다. 얘네가 박근혜를 끌어내릴 때처럼 본인들이 뭔가 지금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많이 바뀌었다는 거. 얘네들이 이걸 깨닫지 못한 것 같아. 본인들 스스로 언론에 의해서 국민들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괴대주로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깨어난 국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얘네들은 윤석열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국민들한테 이 검찰개혁은 화두가 된 거고 사실은 민주당이 예산안, 패트 다 겉에 보면 단독 처리한 거잖아요. 자한당을 제외하고. 근데 아무런 역풍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보면은 그 예산안이든 패트법이든 그 찬성 여론이 훨씬 높은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안 보이나 봐요, 얘네들은. 윤석열을 완전 지금 이제 대권 주자로 만들려고 지금 거의 지금 가동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요. 지금 소위 말해서 이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이 레거시 미디어들은 검찰발 뉴스는 그 무엇도 비판하지 않으면서 다 수용하면서도 정말 이 검찰의 민낯을 드러내는 이 탐사 보도는 입 다물고 꼭 다물고 있어요. 약속이라는 것처럼. 사실은 이번 주에 그 뉴스타파 보도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냐면 일단은 그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그 사건의 그 고발인이
김기현 시장과 그 측근들이 고발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그 김기현과 그 측근 털어주고 이분은 막상 고발한 이 피해자는 구속을 시킨 거예요. 주변을 다 털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구속을 시킨 다음에 이 검찰들이 한 작업이 뭐냐. 70번씩 불러가지고 너 황운하가 김기현 떨어뜨리려고 지금 선거 개입한 거지. 너 송초로 도와주려고 김기현 고발한 거지. 이거 자백하라고 계속 강요하고 소리 지르고 막 강압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송초로라는 이 민주당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지금 얘네들이 이 짓을 한 거거든요. 검찰들이 다 나선 거거든요. 시장까지 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는 진짜 아수라다. 영화 아수라 아시죠? 언남시가 아니라 이거 울산시가 언남시인 거예요. 정말 딱 아수라가 떠오르는 거예요. 왜? 새로 들어온 타당의 시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이 토호 세력들은. 이 시장과 검찰이나 이 토호 세력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수십 년 동안 헤쳐먹었거든. 수십 년 동안 헤쳐먹으면서 자기들의 이권들을 나눠 먹었거든. 그러면 새로운 당에 그 전혀 다른 민주당이 와서 그 시장이 그 과거의 사업이나 현재 진행되는 이권 사업들을 다 보게 되면 자기들의 비리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시장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을 조사한 황운하 빨리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사실은 이 토호 세력들이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송철호 시장이나 이 황운하 이 총장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고, 그걸 위해서 이 고발인을 이용한 거지. 그렇게 해서 자백을 받아내려고. 근데 이분이 끝까지 버티다가 본인이 너무 억울하니까는 막 수십 번 막 손목을 긋고 자해를 하면서 난리를 쳤던 거죠. 난리가 났던 거지. 그걸 지금 우리는 이제서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언론도 받고 있질 않아요. 사실은 얘네들이 지금 청와대에 하명 수사다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김기현은 그때 자기를 도와준 검찰한테 지금 보호해주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 검찰이 소위 말해서 이 울산 검찰 게이트는 지금 이 성철호 시장이나 황운하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입장에서 송병기는 배신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쪽 그룹들은요 배신자 용서 못합니다. 네, 한마디로 우리가 남이 가죠. 여러분 그 울산이라는 도시는 돈이 너무 많아요. 대기업과 대기업 하청들이 가득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국회에서 이 경상도에 엄청난 눈먼 돈 예산을 쏟아주잖아요. 서로 그 이권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맨날 이렇게 고기 먹으면서 골프 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저쪽들이에요. 그러니까 쟤네들한테는 이 이권을 어떻게 포기를 해.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지금까지 벌였던 사업이라든가 과거에 했던 그 비리들이 그 송철호 시장이 오면 다 드러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는 그 고발인을 구속해놓고서는 이제 송철호와 황운하를 제거하고 그 다음 배신자 송병기를 제거하는 그 작업들을 얘네는 아예 초반부터 했었던 거지. 이거를 지금 그 수사관들이 서울에 와서 서울중앙에 와서 하명수사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어저께도 울산시청 털었잖아요. 저는 울산시청 딱 털은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증거 인멸하러 들어갔구나. 왜 얘네들은 좌불안석인 거지. 거기에 자기들이 했던 그런 증거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는 울산시청 털어서라도 압수수색 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하명수사는 너무 필요한 거야.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저 울산시청이나 저거 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 거야. 나는 지금 얘네들이 이런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어저께 문득 들더라고요. 그 압수수색 실전에 한 JTBC 신년 토론이 나라를 완전 떠들썩하게 했는데 그때 이 손석희가 했던 이 주제가 이 기레기라는 말이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유튜브가 레거시 미디어를 대체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는 서로 보완하는 체제다. 왜 레거시 미디어에서 받지 못하는 것들, 충족되지 않는 것들을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충족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 안에도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상호 보완하고 있는 체제다라고 얘기하고, 진중권은 유튜브는 망상과 이 가짜뉴스와 이 조작의 세계고 거기에 수계가 뉴스공장이랑 유시민이 알릴레오다. 거기다 고발뉴스랑 막 다 넣어놨죠. 예. 그럴 때 손석희가 그 진중권을 제지하지 않으면서 진중권이 말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줘요.
근데 어저께 그 미디어 오늘에서 되게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와요. 리서치뷰한테 의뢰를 해서 방송 신뢰도를 조사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JTBC가 1위에요. 21%로. 근데 MBC가 19%입니다, 여러분. 둘과 2%밖에 차이 안 나요. 거의 턱 밑까지 추격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TV조선이 15%입니다. KBS, SBS가 8%예요. 세상에 KBS, SBS보다 저쪽 진영은 TV조선만 보는 거야. 네, 근데 이게 2008년 3월이랑 비교했을 때 JTBC가 42%였습니다. 2008년 3월에. 그러니까 21%가 급락한 거예요.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리고 MBC는 11%였는데 19%까지 추격한 거죠. 그 SBS는 그냥 뭐 고작저작 했거든요. 근데 KBS가요 14%에서 8%로 6% 하락을 한 거예요. 네, 사실 손석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유튜브가 레거시 미디어를 대체할 수 있느냐, 기레기란 말이 너무 낱말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정말 징징대면서 방송을 하면서 그 진중권한테 팔을 깔아주는 그런 한풀이를 하면서 앵커 자리를 나갈 게 아니라 시청률이 떨어진 게 아니, 시청률도 무지하게 떨어졌지만은 사실 신뢰도가 이렇게까지 반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장으로서 그 6년 4개월을 한 사장으로서 본인이 깊이 반성을 해야지. 손석희는 1년 전에 잘릴 거 1년 더 했다. 돈 벌었어. 땡큐 검찰. 그리고 JTBC 멤버들조차도 별로 지금 이 시청률이나 신뢰도에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얘네들 하는 거 보면은. 네, 반스 목사 영장이 기각됐죠. 근데 여러분 영장 기각되면 검찰들이 득갈 반발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잖아요. 검찰 조용한 거 보세요, 여러분. 풀어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검찰하고 법원이 알아서 짬짬이로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오자마자 황교안 욕하면서 윤석열이 나라를 구할 뿐이라고 윤석열 믿고 가겠다는 얘기를 하지. 저는 경찰이 이 사람 다시 영장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주일 만에 이 사람에 대해서 구속하라는 그 민원이 20만이 넘었어요. 첨언이. 이 사람 다시 광화문으로 갔고 결국은 이제 효자동, 청운동 주민들이 다 나왔어요. 수백 개의 민원을 넣었거든. 맹학교 선생님, 학부모 다 나왔어요. 분들까지. 거기 주민이 인터뷰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 판결하신 분도 여기 오셔서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못 살아요. 청운 효자동이 이렇게까지 시끄러운 적이 없었어요. 광업병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자, 송경호 판사는 정말 벽 보면서 반성을 한번 해보라고. 제가 사실은 이 이슈를 몇 달 전부터 계속 다루고 싶었는데 다른 이슈에 밀려서 못 다뤘는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안 보이시는 분들이나 자폐증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귀가 민감한지. 이게 정말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청력이 민감하거든요. 정말 사실 자폐아동 같은 경우는 조그만 소리에도, 거슬리는 소리에도 거의 귀를 붙들고 그 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러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울고불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참다 못해서 저 거리에 나왔겠어요. 근데 소위 목사라고 하고 하나님한테 예배를 한다는 사람들이 저 약자의 목소리를 듣지를 않아요. 법원마저도 포기를 해요. 행정법원에서도 저 집회를 허용을 해요. 야간 집회를. 네, 예수님은 늘 낮은 자, 약자들과 함께 했거든요. 아픈 사람들과. 근데 소위 그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목자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저러고 있어요. 몇 달을 저렇게 호소를 하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심지어 법원마저도 저들한테 면죄부를 줬어요. 정말 이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 인식이 이것밖에 안 되나 생각이 들어서.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